사실 어떤 분은 믿기지가 않는다. 중국이 왜 이렇게 관심 있는지 믿기지가 않는다. 이런 분이 있어요. 중국이 왜 한국 LK99 초전도체 왜 이렇게 찬사를 보내는지 모르겠다. 중국이 왜 이렇게 LK99에 찬사를 보내는지 모르겠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, 근데 사실 이건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해요. 원래 그 중국 분들이 제일 먼저 중국의 역사에서 근현대사에서 제일 먼저 사실 공격받은 것이 그 물리학 쪽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학 박사들이 가장 먼저 공격받았다고.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공격받았는데 왜 공격받았냐면 아실 거예요. 이게 이제 농사 짓지 않고 뭐라 그 책상 노름한다고 가장 먼저 공격받아서 몰락했어요. 그 다음에 소련과의 경쟁에서 다시 살아난 게 중국의 이과대학이란 말이야. 중국의 이과대학이 한번 몰락했다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거예요. 유명무실. 유명무실.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미국보다 더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소련이 기술 강국이잖아요. 그러니까 소련한테 지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다시 살렸는데도 아직까지 기술력이 딸린다는 게 기술력이 낮다는 게 중국의 가장 큰 그 컴플렉스예요, 컴플렉스. 근데 사실 자신들이 그 이과대학 그 학장들을 대부분 다 예전에 몰락시켜 버렸단 말이야. 자기 스스로 몰락시켰는데 내부적 그 정치적 상황 때문에. 그러니까 이제 초전도체가 이분들에게 희망으로 보이는 거예요. 초전도체가 중국의 유일한 희망으로 보이는 거야. 왜냐하면 초전도체는 일단은 지금 새로 발견되는데 하필 또 한국이 발견했잖아. 한국한테 밀리면 이제 끝이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. 솔직히 중국의 속마음은 제 여러 번 오랫동안 지켜왔잖아요. 중국의 속마음은 소련한테 지고 미국한테 당연히 깨지는 것까지 좋아. 왜냐면 이 둘은 그래도 슈퍼파워였잖아. 소련하고 미국은 세계 1, 2위 다투던 국가잖아. 근데 한국한테 진다? 이제 이러면 진짜 중국 국가 자체가 사실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. 이게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한국한테 진다 생각해봐. 솔직히 한국한테 진 건 맞지. 케이팝 이런 거 졌잖아요. 근데 기술력에 또 딸린다? 그러면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요. 이게 우리나라한테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가 갑자기 시간이 지나서 만약 국력이 이상해져. 그래서 캄보디아한테 진다 생각해봐. 캄보디아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한 수 가르쳐준다.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지만 중국의 충격이 지금 초전도체에 대한 충격이 거의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중국은 한국 기술을 이제 완전히 한국한테도 져버리면 이제 자신의 국가의 정체성마저 휘둘리는 거야. 중국이 이미 문화는 케이팝한테 점령당했어요. 중국의 그 인터뷰 보시면 젊은 사람들이 케이팝 보고 막 너무 케이팝을 따라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 정도 할 정도야. 근데 중국의 이런 교수들, 엘리트 교수들이잖아, 엘리트 교수들. 칭화대 출신들이 한국 기술을 찬양한다? 그러면 솔직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완전 게임 끝이지. 그러니까 최소한 상용화라도 초전도체를 양산이라도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죠. 그리고 양산이 또 중국의 강점이기도 하니까 신기술을 양산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초전도체 올인 한 거죠. 올인. 중국은 올인이에요.